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 2021년 대비입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2020년 10월 달이니까 내년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자동차 구조 원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타이틀은 인문특강입니다. 인문특강인데 이번에 이제 인문특강 컨셉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잡았어요. 이제 학습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그 자동차 구조 원리 과목을 학습하시면 될지 그 단계별로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려볼까 하고 이런 시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교재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자동차 구조 원리고요. 제 이름은 이윤승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죠. 도로교통법규를 강의하시는 김진아 원장님 소속의 현대고시학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저하고 김진아 원장님하고 따로 다른 업체에서 영상을 판매를 하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이 컨텐츠를 따로따로 구매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카페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가서 그냥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했는데 되게 반갑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운전직에서는 독보적입니다. 18년 동안 엄청나게 오랜 기간 강의를 하셨고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뭉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관계로 이제 여러 개 업체에서 동시에 저희 과목을 묶어서 패키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업체가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많지만 뭐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덕분에 이제 점유율하고 판매율 계속 잘 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운전직에서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한 지는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첫 해는 강의 교재 없이 진행을 했고요. 2016년부터 교재를 출간을 해서 이제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하고 합치면서 원장님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만점 대장님 300제라고 하는 컨텐츠로 교재를 하나 더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찍는 시점에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시험 직접 이제 치러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해서 책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영상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구성 어떻게 되는지 내용 부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나머지 좀 디테일한 부분, 뭐 자동차 관련돼서 좀 요약해가지고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실제 강의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구조 원리라는 과목이 그렇게 생소한 과목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해요.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낯설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학습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으로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벽을 좀 없애고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우리 맨 처음 들어가면 자동차 일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동차 일반이라는 걸 배우는데 뭐 이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요. 자, 자동차 일반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르노 삼성 자동차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르노 삼성 자동차 중에 한 대, 지금 여기 XM3입니다. 이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차를 좀 구매를 할까라는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뭐 사항을 좀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 충분히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외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실 수도 있고, 나름 뭐 색깔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차량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 자, 이런 엔진 형식, 그리고 뭐 엔진 형식에 보시면 뭐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제 뭐 터보라는 용어, 그다음에 직분사, 가솔린 뭐 이런 용어에 관련된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기량,
그다음에 뭐 최고 출력, 뭐 토크, 복합 연비, 뭐 요런 얘기들이 자동차 일반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용어도 용어지만 뒤에 있는 뭐 단위들 있잖아요. 뭐 cc, 그다음에 뭐 마력, ps라고 하는 마력, 그다음에 엔진 회전수, 그다음에 토크의 킬로그램 메타, 그다음에 복합 연비의 킬로메타 퍼 리터, 뭐 이런 뭐 단위에 대한 뭐 정의들에 대해서도 전부 자동차 일반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뭐 상세 스펙 아래쪽에 있는데 이거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자동차 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자, 자동차 정면, 측면, 뒷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보는 차량의 모습인데 측면에서 얘기를 일단 먼저 좀 해보자면 차량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이 전체 길이를 이렇게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축거는 차량의 앞차축과 뒷차축의 중심과 중심의 거리를 이제 축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이 약간 조금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동차 일반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보고도 이 부분에 이 표현이 잘못되었구나, 축구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전체의 폭을 나타내는 전폭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윤거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 윤거라는 용어도 이제 타이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인데 이제 안쪽에서 안쪽까지 거리로 이제 잘못 표기가 됐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셨을 때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일러드리는 과목이 뭐다? 자동차 구조 원리의 자동차 일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드린 말씀대로 요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 뭐가 나온다? 축거가 나오죠. 방금 언급했던 거. 축하고 축 사이 거리, 축거 나와 있던 거. 아까 그림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축거의 정의를 알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됐구나. 아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윤거. 아까 얘기했던 타이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공차 중량, 그다음에 아까 성능 곡선의 뭐 토크, 그다음에 출력, 뭐 연료 소비율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에 자동차 일반은 이렇게 자동차를 배움에 있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용어들 일부 정리하고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엔진, 전기, 셰시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들이 모든 포커스가 여기 거의 다 맞춰져 있고요. 아까 자동차 일반은 전체적인 이 엔진 전기 셰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내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엔진 전기 셰시도 우리 일상생활하고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엔진부터 볼까요? 자, 엔진은요. 대부분 다 뭐 승용차나 화물차 대부분 엔진이 차량 제일 앞쪽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앞쪽에 위치한 엔진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승용차 본닛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엔진룸 안에 엔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다? 여기 점검하는 레벨 게이지가 있습니다. 오일을 점검하는 레벨 게이지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오일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오일 색깔로 엔진 오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엔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엔진 내용에 컨텐츠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예요? 엔진 오일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일을 찍어봤는데 색깔이 이렇게 뭐 검은색, 붉은색, 우유색, 회색 이렇게 나왔었다. 그러면 이런 오일의 색깔로 어디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고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엔진 오일이 좀 심하게 소모가 되어서 조회하고 얼마 안 됐는데 찍어보니까 거의 찍히지가 않더라. 뭐 이런 이슈들을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내가 내용을 알고 접근하면은 엔진의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오일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네? 본인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활 장치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엔진 오일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보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어떤 부분에서 바깥으로 새든지 아니면은 연소가 돼서 타버리든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접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겠구나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를 두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힘든 과목일 수도 있지만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문의 시작은 흥미라고 봅니다. 관심이 있어야지만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입니다. 전기. 자,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 있을까? 제일 많이 연관되는 게 그거죠. 겨울철에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일 거예요. 시동 안 걸리는 거 관련돼서 우리가 뭐 보험사 전화해가지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게 되면 그분이 와서 하는 건 뭐다? 배터리 점프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배터리를 교환해 준다는 얘기. 그럼 그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잖아요. 배터리가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전기를 쓰는 모터가 제대로 구동할 수가 없다. 이 모터가 제대로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엔진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서 시동이 힘들게 된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 그러면은 모터가 구동이 되면서 배터리에 전원을 썼을 거예요. 그럼 배터리 어떻게 방전이 됐겠죠? 그럼 그 녀석 어떻게 충전해주기 위한 뭐 충전장치, 발전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다? 전기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전기 파트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셰시입니다. 셰시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운전할 때 시동 걸고 그 다음에 항상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변속기 레버입니다. 뭐 요새는 수동 변속기 찾아보기도 힘들죠. 대부분 다 자동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 변속기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면서 자동 변속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속도를 엄청나게 많이 붙였어요. 한 80km 정도 주행을 하다가 저기 먼 사거리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빨간불로. 그럼 나는 100% 거기 가면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D 드라이브 놓고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를 줄여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중립으로 놓아서 관성 주행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호 대기 중에서는 어떻게 중립을 놔야 되나? 그럼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되나? 그럼 피를 넣을까?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궁금증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더 예를 들자면은 중고차를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단시간 내에 뭐 어떤 큰 뭐 점검 없이 엔진과 변속기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일상생활에 실제 유용하게 쓰일 만한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어떻게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계속 맞춰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스프링, 현가장치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신차 나왔을 때 뭐 스프링이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승차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륜에 쓰는 뭐 WC-40를 써야 되는데 뭐 맥커스를 썼다. 뭐 그 후륜에는 뭐 멀티링크를 써야 되는데 토션빔을 썼다. 뭐 그래서 승차감이 좋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어디? 셰시에서 다룬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야기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얘기하는 자동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장. 그래 가야지 그나마 자동차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전기 셰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 걸로 될 수 있는데 내용을 잘 습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습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단계별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기본서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표지입니다. 표지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QR 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QR 코드 리딩하는 거 할 줄 아시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QR 코드 스캔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개인 신상을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업소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이에요. 어플, 뭐 플레이 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QR 스캐너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셔요. 그래서 QR 스캐너 뭐 어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QR 코드에 딱 클릭하게 되시면 이제 되게 돼서 이렇게 그 칸에 맞추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동영상 부분으로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부분에 영상이 이렇게 뜨게 되면 맞습니다. 똑같이 시작하죠. 자동차 구조 원리 입문 교육이라고 해서요. 이 입문 교육은 지금은 제가 교재의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 입문 교육은 실제 자동차를 수업하기 앞서 이제 실물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부분을 1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 가가지고 교보제라든지 차량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보셔요.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부담 없이 한 번 더 보고 기본서 내용을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입문
그 교육 영상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실제 기본서 내용에 들어왔을 때 제가 단계별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로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학습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자, 일단 먼저 기본 내용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기본 내용을 학습함에 있어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풀칼라다, 그죠? 일단 풀칼라고요. 그리고 지금 플래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많이 넣었어요. 단계별 커리큘럼을 짜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부분을 제가 적극 반영을 했어요. 해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내용을 넣다 보니까 책이 약간 두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두꺼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글자 크기 잘 보세요. 글자 크기. 글자 크기가 다른 수험서에 비해서 어떻게 폰트가 좀 큰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줄간 넉넉합니다. 거기에 거의 반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림과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학습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페이지가 빨리 넘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두께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부담 없이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를 활용을 해서요, 강의를 할 때 실제 입체감 있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끔 수업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이런 플래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실제 움직이는 거, 뭐 동선 이런 것들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 플래시에서 보고 책에서 내용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약간 힘드실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QR 코드를 또 집어 넣어 놨습니다. 이 QR 코드 아까 앞에 인문교육 영상 QR 코드 스캔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스캔하시면요, 실제 방금 그렇죠. 가상화에 대해서 연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앞에 플래시에서 보셨던 그 그림으로 있던 내용들을 실물 영상으로 보면서 또 한 번 더 이해를 시켜 드리는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력 많이 했어요. 이해시켜 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플래시로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물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실물 영상 뭐 스캔해가지고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는 이제 김진아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교육료를 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교재 보시면서 스캔 받아서 들어와서 사실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간 방해받지 말라고 일부러 광고도 안 넣었어요. 광고 없이 진행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거든요. 저는 최초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다른 거 타고 들어가서 다른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시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한 분 뭐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은 휴대폰을 놓고 학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칭찬드립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학습하시는 단계에서 내가 그 필요한 영상들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약속하세요. 링크 타고 딴 데 들어가기 있기 없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또 다른 광고도 나오고 시간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셔요. 제발. 그거 하나만 약속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거쳐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기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이런 칼라 사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재에 정말 제일 많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재들을 사파를 쓸 수 있는 게 골든벨 출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올해 안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넣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골든벨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책 정말 잘 만들어줘서 좋은데 이게 조금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게 책 가격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의사를 비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좀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올해라도 한 번만이라도 좀 그대로 가격 동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가격을 일단은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동결은 시켰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근데 이제 내용은 그만큼 탄탄하게,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탄탄하게 들어갔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내용 학습이 끝나시면요, 그 다음에 OX 문제 풀기가 있습니다. 자, OX 문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OX로 이렇게 쭉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수험생분들이 건의해서 제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푸시다가 모르는 X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답 해설에 또 상세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요거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1차 복습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뭐가 있다? 단원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시험 칠 때는 OX 문제로 시험 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지선다에서 시험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실제 나왔던 사지선다 식으로 어떻게 된다? 2차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니죠. 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올해 합격하신 분, 그냥 합격하신 분이 아니에요. 필기 전과목 만점 받으신 분이에요. 저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씩 밥을 먹다가 이렇게 노트를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오, 노트 정리가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탐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걸 합격시켜야겠다. 합격시키고 이 노트를 갖다가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게 좀 쓰고 싶다라는 부분을 제가 의사를 전달했어요. 합격하셨고 다행히. 그리고 최종 합격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 위해서 잘 써달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정리 잘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프린트물로 할 건 하고 또 일부러 수기로 또 일일이 작성해야 될 것 또 작성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요걸로 3차 복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기본 내용 학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체득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일수록 자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이제 최신 기출 문제, 3년간 최신 기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0년이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2020년이니까 2020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교육청 관련된 내용 문제를 거의 다 많이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응시하는 지역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좀 어렵게 나오는 지역이 있고 좀 쉽게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얼마든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부산에 운전지 그 원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을 칠 거고요. 칠 때 전 딴 거 안 해요. 그냥 자동차 구조 원리 막 복원할 거예요. 복원하려면 그 문제만 막 외울 겁니다. 외우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있죠? 그쪽 유튜브에다가 최대한 실시간으로 단시간 내에 시험 치고 나오신 분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게끔 답을.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 또 이렇게 나오구나.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단시간 내에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정보 자세히 받으시려면은 뭐 알림 설정 이런 거 해두시게 되면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때 뭐 내용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실시간으로 뭐 교육 내용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정보를 드릴 터이니 이렇게 알림 설정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하나씩 알차게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도 이제 자동차 구조 원리 과목 특성상 좀 지역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깊이 있게 좀 준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300제 또 커리큘럼 하나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제 디자인은 지금 2020년도 디자인이지만 이것도 이제 새로 내년 대비 2021년도 대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2020년도 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 요 사이 부분입니다. 요 사이 부분에 좀 보완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 즉 뭔데? 기본 내용 학습했어요. OX 1차 복습했습니다. 단원평가 2차 복습했어요. 비밀 노트 마무리 가기 전에 내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단원에서 기출 문제들은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왜? 방대하게 공부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단원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제가 쭉 놓았습니다. 자그만치 몇 년치를 2013에서 2020년치를 같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다 녹여놨어요. 단원별로. 그래서 현존하는 기출 문제 중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복원하는 작업을 제가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뭐 제일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기량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끔 2017, 19, 뭐 경기 하, 강원 2019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요거와 비슷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게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완성도를 높이는, 실전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꼭 팔기는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엄선 300제라고 해서요.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내용도 좀 다루었어요.
이거 말고 이제 뭐 지역적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루어 가지고 동영상 안 보시고요. 동영상 안 보시고 교재로만으로도 어떻게 학습하실 수 있게끔 해설을 좀 디테일하게 달아놨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 어렵다 쉽다는 제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일일이 실강 들으시는 분들한테 모의고사를 다 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응시 인원의 정답 체크한 그러니까 선지별로 정답 체크한 인원별로 어떻게 정답률이 나오게끔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들만 이렇게 300선 엄선해서 실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한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도 일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기본이 마스터 돼야지만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보면 멘붕 와요. 왜? 이 내용은 기본 내용 학습에 없던 내용들이거든요. 또 추가해야 될 내용이고 공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앞에 게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은 자동차 구조 정말 어렵구나라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학습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하는데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실력을 점검하시게끔 모의고사를 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회별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내가 100점 만점에 한 60점, 50점, 60점이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이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기 전에 계속 어떻게 이 단계를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적어도 못해도 70점 이상 나오게끔 70점, 80점 나오셔야지 요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를 풀고 다 풀고 보면 알겠지만 이 비밀 노트에 하나의 비밀이 또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 노트에 여기에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하다고 느낀 게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신 분이었고 제 컨텐츠를 그대로 따라오신 분이었고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정말 정리를 잘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비밀노트 봤을 때는 이거 못 배운 내용인데 보지 못했던 내용인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넘기세요. 어려운 거니까. 넘기셨다가 요거 보시고 나서 뒤에 보면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구나라고 느낌표가 뜨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야? 볼 때마다 내용이 새롭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내 거로 만들어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뭐 300제 커리큘럼까지 됐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뭐까지 단원별로 제가 QR코드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QR코드에 어떻게 뭐와 연동되어 있느냐? 무조건 QR코드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전기 셰시별로 파트가 크다고 했잖아요. 엔진 전기 셰시별로 내가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싶다. 그때 이 영상 보면은 뭐 1시간 조금 넘어가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엔진이 3시간이네요. 1시간 반, 뭐 3시간 16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내용들 이렇게 복습을 하실 수 있다. 그 300제 QR코드를 리딩을 해서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최종 마무리 특강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요게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 시험 응시하러 가시기 직전에 얼마 전에 저희가 뭘 만들어낼 거냐. 자, 봉투 모의고사를 출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봉투 모의고사는 뭐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최대한 제가 많이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기출 문제들은요, 보통 출제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기존에 있던 많은 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은 문제들,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시험 내는 주최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없던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 낼 때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10회분 모의고사 보실 때 어떻게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한 OMR 카드까지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이거 하시면서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강의는 어떻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또 무료 강의 마찬가지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투 모의고사만 구매하셔가지고 어떻게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으로 어떻게 해설을 보시면 마지막 마무리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셨고 그 피드백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적극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로, 이 커리큘럼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셔요. 감사하다고. 그럼 제가 더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연락 받을 때 저한테 뭐 필요한 부분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더 없냐 계속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드디어 1차 합격하신 거예요. 필기 합격하셨다고 끝이 아니죠. 필기 합격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면접을 보셔야 돼요. 면접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마다 보통 면접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학원이 현대고시학원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상 대구 근처에 계신 분들은 특강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역에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오셔가지고 관련 책자, 뭐 관련된 내용을 받아가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저희 쪽에 죄송스럽지만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인강을 들어주신 분에 한해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죄송스럽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시다 보면 이제 약간의 정오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틀린 내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운준사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교수님께 질문하기 그 카테고리 밑에 보면 이윤승 교수님 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떻다? 이런 그 만점 대장전 300제 그 다음에 기본서 이런 정오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내용 맞습니까?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부분의 내용을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서 그때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최대한 학습하시는데 어려움 없게끔 제가 바로 피드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해주셨고 그런 학습을 받으시고 나서 정말 솔직한 피드백으로 하나씩 쌓아와서 만들어 왔습니다. 제자리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준비하는 계속 노력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